만성 통증에게 있는 척추측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쉽게 두 가지 정도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모양만 비슷하게 만드는 물리치료사를 만날 것이 아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FTMC 발달운동연구소 송민건입니다. 오늘은 만성통증 환자는 모든 마일드한 척추측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계속 만성통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죠. 만성통증을 해결하기는 물리치료사로서도 되게 힘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만성통증 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많은 만성통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힘든 스트레스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성통증 환자들이 많고, 또한 가벼운, 마일드한 혹은 postural scoliosis, 그러니까 자세적 측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측만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만성통증을 통해서 생긴 이 척추 측만의 경우 측만증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라도 이게 측만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육안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곡선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되게 마일드하게. 원래 측만이면 1 커브냐, 뭐 2 커브냐, 3 커브냐, 뭐 이렇게 커브를 확실하게 나눌 수 있고, 또 그 각도가 심하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런 만성통증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이 되게 마일드한 측만을 측만이라고 하진 않죠. 측만증, 스콜리오시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11도 이상은 넘어야 이것을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이런 마일드한 스콜리오시스를 측만증이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일드한 스콜리오시스라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일드한 스콜리오시스들은 만성통증 환자들에게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만성통증인데 이런 postural scoliosis 또는 mild한 scoliosis가 없다면 심한 만성통증은 아니죠. 그 상태에서는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만성통증 환자일수록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죠. 이 자세적 측만 혹은 가벼운 측만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생기냐? 이런 만성통증 환자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육체적인 스트레스건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건 간에 지속적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내장기 영역에 이런 visceral part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더 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방광이, 뭐 소장이, 대장이,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위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되고, 간이 안 좋으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돼서 그 장기들의 굳어짐과 장기들의 문제가 이 측만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른 측만증,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측만증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특히 여자 아이들에게 더 많고, 확실하게 육안적으로 측만이 심하게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만성통증 환자들의 측만은 되게 마일드하면서 이게 측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런 이유가 내장기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스트레스, 아까 얘기했지만 육체적인 스트레스건 정신적인 스트레스건 그 스트레스가 이 척추 안정화 시스템의 비활성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척추 안정화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멀티피드스도 그 안에 포함되죠. 이 멀티피드스 멀티피드스뿐만 아니라 척추 깊이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딥 익스텐서들, 이것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의 멀티피더스부터 그 딥 엑스텐서들이 엄청나게 좌우가 안 맞아지고 에이시메트리컬하게 되면서 척추가 가볍게 휘어진다는 거죠. 쉽게 두 가지 정도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양만 비슷하게 만드는 물리치료사를 만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물리치료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모양만 비슷하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원리와 원칙들, 척추가 어떻게 안정화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내장기들이 어디가 굳어져 있는지 평가할 수 있고 내장기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사가 필요합니다. 이 마일드한 측만증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먼저 해결할 것이 먼저냐, 그건 만성통증 환자들에게 제가 만성통증에게 중요한 건 그 타이밍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할 건지 저걸 먼저 할 건지에 대한 타이밍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일드한 측만을 볼 그런 상태가 아닌데 마일드한 측만이 있다고 그걸 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뭐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통증들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마일드한 그런 스콜리오시스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 사람마다 각자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알 수 있는 사람과 그 운동치료, 뭐 물리치료, 도수치료들을 행하셔야지, 그걸 모르는 사람과 했었을 때는 더 악화되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원 중에 이 마일드 스콜리오시스를 해결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도 이 마일드한 스콜리오시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DNS에서 필수 항목이고, 옆으로 누웠을 때에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되게 기초적이면서 되게 어려운 항목이죠. 만성통증에게 있는 척추측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분을 만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겼을 때는 어깨가 안 올라가고